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과 y는 k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 문제 이거예요. 곡선과 곡선이 만나겠죠. 만나니까 둘러싸인 부분도 생기죠. 보세요, 여러분. 곡선이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넓이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분명히 이 곡선 둘은 만납니다. 넓이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 양수 k의 값이 얼마입니까? 네, 확인할게요. 다만 그래프가 조금은 그리기가 조금은 좀 녹록하진 않습니까? 이게 좀 수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그래프를 좀 적게 그리다 보니까 3차 함수 뭐 그냥 이렇게 2차 함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리다 보면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는 식을 통해서 알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넓이가 같다라는 내용이 지금 그래프상에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연습하다 보면 좀 더 정교하게 잘 그려진답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분명히 많이 연습했겠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참고로 미술 과목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건 이제 익숙해졌는데 중학교 때 미술을 정말 두려워해서 선생님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무슨 뭐 1등급, 2등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수미양가로 있었어요. 선생님은 기론이 미술은 아름다우면 돼요. 아름답거나 그림 봤을 때 좋다. 양호하면 됐어요. 미술이 항상 뛰어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었죠. 선생님의 미술 성적을 공개했죠. 주로 아름답거나 양호했다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술 공부를 따로 할 수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이론만 공부하고 실기는 그냥 C, D 뭐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한참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고 그냥 따로 연습은 안 했었는데 우연히도 이제 중3 때로 기억해요. 중1, 중2 때는 미술이 너무 힘들었어요. 전 정말 모든 과목 중에서 미술이 정말 제일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중3 2학기로 기억해요. 수채화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빨간 펜으로 그림 뒷면에 이렇게 A 플러스가 되는 걸 보고 정말로 감격해서 집에 가서 울 뻔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자랑했죠. 저 A 플러스 받았어요. 이러면서 그 시절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되게 기뻤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조금 더 나아졌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안 되는 것도 조금씩 하다 보면 늘고요. 어느 순간 좀 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붙어요. 선생님이 중1, 중2 때는 그 미술 못해가지고 이렇게 늘 죽어 지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중2 때 우리 저를 가르쳐 주시던 미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 뵙기도 너무 민망해가지고 막 숨어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점수를 맞고 나니까 의외로 좀 괜히 어깨도 좀 피게 되고 막 좀 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과목이 뭐 미술이냐 수학이냐 그걸 떠나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성취도가 있으면 좀 더 잘하게 됩니다. 성취도가 없으면 안 되냐고요? 만들어내면 되죠.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고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있는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노력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다가 잔소리가 조금 길었습니다. 자, X축, Y축 원점을 그리고 나서 이 함수는요. 마이너스 2,0, 2,0, 1,0 마이너스 2, 1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그래프의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야 돼.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요. 얘는요. K가 양수했으니까 아래로 볼록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면 마이너스 2, 2점 지나면서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됐다가 대충 그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너무 뾰족해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되고요. 이 그래프는요. 이 점도 지나야 되고요. 이 점도 지나야 되고 이 점도 지나야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돼요. 저기 어딘가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벌써 그래프가 잘 안 그려졌죠. 왜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여기랑 여기예요. 이 두 부분이 넓이가 같다예요. 이해하십니까? 좀 더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는 하나는 이렇게 될 거고 하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넓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의 넓이는 마이너스 2에서 만났고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딘가에서 만났을 거예요. 이 점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쓰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S1일 거고 이 부분의 넓이를 S2라 쓰면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2부터 알파까지 흰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죠. 그러면 S1은 마이너스 2부터 알파까지 흰색에서 노란색을 빼야 됩니다. 즉, 이 함수를 gx라고 할까요? 이 함수를 fx라고 할까요? 그러면 흰색인 fx, gx에서 fx를 뺀 후에 적분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알파 값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둘이 같다. 얼마인지 모르죠. 물론 인수분해해서 갖다 놓고 풀면 되겠지만 이 알파 값을 찾아가지고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S2 볼까요? S2의 면적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그렇죠. 알파부터 어디까지? 여기 2까지 누구에서? 노란색 fx에서. 그 다음에 gx를 빼서 적분해야 되고요. 두 부분의 면적은 같습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 포인트를 조금만 바꾸시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알파까지 gx에서 fx를 빼서 적분해서 여러분 이 항을 이쪽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알파부터 2까지 fx 마이너스 gx죠. 이렇게 이 값이 얼마예요? 0이에요. 등호가 있으니까 이 S2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빼기가 될 거고 는 0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피적분함수는 gx-fx고요. 이쪽에 있는 피적분함수는 fx-gx입니다. 근데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와,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이 안쪽으로 넣는 대신에 이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부터 알파까지 자, 이 식 보세요. gx에서 fx를 빼고 적분을 한 다음에 더하기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알파부터 2까지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gx 마이너스 fx dx는 0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네네. 이제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죠? 왜요? 마이너스 2부터 알파까지, 알파부터 2까지, 게다가 gx-fx, gx-fx 피적분함수가 같습니다. 그러면 gx-fx가 연속함수인지만 확인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부터 알파까지, 알파부터 2까지 그냥 바로 선생님 얘는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gx에서 fx를 뺀 후에 바로 적분하면 0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으로 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gx-fx가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gx 우리가 알다시피 2차 함수, fx 3차 함수, 무슨 함수?
다항함수. 당연히 연속. 맞습니까? 따라서 이 식을 바꾸면 사실 이 문제가 뭐 계산이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천천히 계산한다면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참고로 gx는 kx제곱 마이너스 얼마예요? 4k예요. 그 다음에 fx는요. fx는 저 식을 계산하자면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식을 좀 전개하면 마이너스 붙여서 x제곱 마이너스 4 이걸 왜 하냐고요? 적분하려고요. 어차피 적분해야 되니까. 다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예요. 우와. 3차, 1차 지우고요. 2차와 상수항만 적어서 쓸 겁니다. 이 부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의 x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x 세제곱 여기는 얼마예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엔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 두 식 여기다 대입할 거라고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물론 fx 그러니까 gx 적분하고 fx 적분한 다음에 빼셔도 되는데 한꺼번에 적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어디서요? gx에서 fx를 빼겠습니다. kx의 제곱 마이너스 4k에서 무엇을 빼요? 이 함수를 빼요. 그러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dx는 0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다음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무엇은 3차는 무엇은 1차는 지우셔도 됩니다. 지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값은 2배의 0부터 2까지 얼마요? k-1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4니까요. 마이너스 4로 묶으면 k-1 네 0이에요. 맞습니까? 네. 마이너스 4로 묶어서 계산한 겁니다. 자, 어차피 이 지워도 되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0입니다. 안에 계산해 볼까요? 자, 3분의 k-1 곱하기 x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여기는요. 4의 k-1의 x 범위는 0부터 2까지 이 값이 0이므로 k-1 이끌어내시면 뭐 금방 벌써 답은 나왔어요. 2 대입하면 여기 얼마예요? 3분의 8의 k-1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8의 k-1 2 0 나와야 됩니다. 우와, 그러면 k-1로 묶었을 때 k-1를 묶으면 여러분 보세요. 3분의 8에서 8 빼야 돼요. 이게 0이라고요. 맞습니까? 상수죠. 숫자 0 아니죠? 누가 0 돼도 돼? k-1은 0. 따라서 k 얼마입니까?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해하되 공식에다 대입한 게 아니라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즉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범위 내에서 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얼마다? 네, 0입니다. 넓이가 0이다? 아니, 정적분의 결과가 0이다. 넓이가 같으니까 그 결과를 이용해서 전 구간에 걸친 정적분의 값이 0이다. 요 부분이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지 우리 다양한 문제가 나올 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 이 그림 그릴 때 학생들이 이렇게 그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좀 문제와는 조금 좀 동떨어진 그러니까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만약에 이걸 먼저 그렸을 때 마이너스 2 여기 2
1 찍어서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요. 둘러싸인 부분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요. 네, 그래프는 2차 함수보다는 3차 함수가 좀 더 가파르게 내려갔다가 이게 가파르게 내려왔다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3차 함수가 좀 더 안쪽으로 이게 바깥쪽으로 이어져야 돼요. 굳이 좀 따지면. 그래서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 곡선은 이렇게 해서 여기 2 마이너스 2 여기 1이 있다면 아까 이 곡선은요. 여기서 이 점 지나면서 얘보다는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를 찍고 여기서 찍고 올라가서 다시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그래서 넓이가 여기 칠하는 노란색 부분과 여기 칠하는 흰색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이 곡선. 자, 이 곡선 어떤 곡선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